돈과 행복의 지수를 연구하는 실험들이 되게 많은데 일정 금액 이상까지는 행복을 높여줘요, 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실험으로 봤을 때는 자,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낮과 밤이 다른 그녀. 둘이 대체 어떤 사이예요? 그 집 맞죠? 아니면 썸 타는 중? 기다릴게요. 말해줄 수 있을 때까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취준생으로 나오죠. 주인공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 취업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남자 주인공 검사 역할로 나오는 그 배우가 모성애에 대한 결핍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갈구해서 이제 검사까지 된 케이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고스펙에 좋은 직업에 뭐 높은 연봉에 이걸 바랄지 모르겠지만 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정은지 같은 캐릭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안정되게 행복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이게 사람들의 가장 기본 욕구가 아닐까. 그러니까 피디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뭡니까? 저는 약간 그 검사 같은 과예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조금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사실 과정에서의 행복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되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일단 한남 더일?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뭐 응. 약간 자, 자가를 가졌어. 좋은 아파트에 네. 네, 좋은 차도 가졌어. 네. 그러면 행복하세요? 저는 그럼 좀 행복. 그럼 일을 못 해. 너무 행복하세요?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전업주부. 전업주부. 그럼 전업주부. 좋은 와이프를 얻어야 돼. 그렇죠. 그쵸? 응. 그 와이프가 막 집에 안 들어와 일하느라. 아까 나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 네. 과정이 행복하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 합리화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돈이 무조건 행복의 척도는 아니겠지만 가장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그건 맞는 얘기긴 해요. 돈과 행복의 지수를 연구하는 실험들이 되게 많은데 일정 금액 이상까지는 행복을 높여줘요, 돈이라는 게.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실험으로 봤을 때는 연봉이 1억 5천이 마지노선이더라고요. 연봉이 1억 5천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나의 행복 척도가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돈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이 같이 올라가지는 않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긴 해요. 저는 행복이 좀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행복이에요. 지혜로운 네. 사람. 저는 통장에 돈을 쌓는 것보다 지혜와 경험과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네. 더 소중한 사람. 저는 그러면은 돈이든 사람이든 무조건 쫓아내 생각해요. 이분은 지혜, 경험, 도전 이게 자신의 가치인 사람이고요. 우리 PD님은 네. 성취. 이분이 속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네. 사실은 PD님도 성취가 가치로 되게 뚜렷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잘 포장해드렸죠.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제가 이래서 심리 코칭 받나 봐요. 아, 우리 방금 약간 우리가 고객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 검사가 같이 사실 가정에 대한 애정 결핍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 요즘 사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많죠. 코칭을 해야 되는 방향이 뭔가 좀 있을까요? 그런? 내가 한부모 가정이었더라도 또는 이제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으로 중요하다. 결핍이 있는 거를 명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뭘로 잘 건강하게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방향을 채워나가야 되겠죠. 좀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케이스는 너무 다양하게 많죠.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심리 코칭적인 부분들도 들어가지만 심리 상담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상담사나 주변의 누군가가 대신 그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가. 근데 그 기간은 조금 필요하죠. 누군가는 빠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한부모 가정에 자란 친구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 같은 거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 힘든 사람이고 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질타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그 끈을 놓아버리고 자존감을 좀 형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을 조금 이 사회에 잘 녹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존재감 그걸 스스로 인식하는 장면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한 친구들이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풀고 써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스펙에 의한 것만 써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많이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고스펙인데 사회적으로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도 존재해요.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고스펙이 다 답인가?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요즘에 N잡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라도 내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아니면 아예 포기한 채로 일정 금액 모아놓고서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살면 되는 사람이야 평생 이렇게 정해버리고 그냥 파이어족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형화된 어떤 코스 있잖아요. 좋은 스펙에 좋은 회사에 이게 정답이 아니라 완전 이제 개성화되는 시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보면은 현대사회에서 20대들이 취업을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SNS를 통해서 너무 좋은 것들만 보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간단히 생각하고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의 폐해지 않을까. 또 한편의 시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만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아 보이는 이면에는 거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엄청나게 애쓴 그 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럼 그 자리를 밟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켜야 되는지까지도 나는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20대들이. 그리고 또 진짜 물가가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가더라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스펙을 더 높여버리려고 취업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계속 더 하는 거예요. 내 몸값을 높이려고. 그래서 취업을 20대가 안 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20대들도 너무 고달프고 힘들겠다. 진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은둔형 외톨이도 나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드라마 내용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꼭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기도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많이 사실. 위축돼 네. 있죠. 힘들어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코칭을 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 얘기하면서 행복 척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행복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아주 사소한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죠. 저 오늘 커피가 너무 맛있어. 오늘 에그타르트가 너무 맛있어. 이런 거에 막 행복감을 막 잘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쭉 행복해요. 근데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지만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입학, 뭐 대기업 취업. 근데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단발적인 어떤 희열이거든요. 쾌락이거든요. 그래서 쾌락과 행복을 조금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 분석이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이해의 폭을 넓힌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타인을 보는 시각도 되게 풍요로워진다.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 분석이 되게 궁금하신 영상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취합해가지고 좀 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것도 괜찮고 최신 것도 괜찮고 상관없으니까 많이들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자, 촬영 고생하셨습니다.